용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란 지나간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럼 살아오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인연을 끊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 또한 물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인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흘려보낸 많은 일들이 참으로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반면 살다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의 직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타커스이며 옮긴이는 강희진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성격상의 큰 약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비관용적인 태도 때문이죠. 용서는 인간이 지닌 위대한 능력이며 내적, 외적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관용적 자세를 훈련할 때에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죠. 즉,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않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관용의 범위에 속하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상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부정적인 감정을 비추는 스펙트럼은 화나 분노, 격분 등으로 시작해서 원망, 상심, 원한을 거쳐 정화, 복수심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도 자신에게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특성 중 하나이죠. 이런 약점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적개심까지 품게 됩니다. 혹은 이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쏟으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죠. 즉,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분노와 경로, 시기심과 복수심은 우리의 정신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정신을 물들이는 독소들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만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독소들은 마치 뱀처럼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삶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런 비관용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 자유롭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용서란 지나간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죠.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 평생 분노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품어봤자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간혹 부모에 대한 분노나 증오심을 평생 지니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분노나 증오심이 싹 트는 것이죠.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중립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지니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관용은 포기하지 못하는 태도와 책임을 미루는 습관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는 고집을 낳고 고집은 다시 비관용적인 태도를 낳게 됩니다. 고집의 이웃사촌은 지나친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자신을 인정받아야 영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거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체 하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죠.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정도라면 그것은 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욕은 필요한 만큼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 과시욕은 중독에 가까운 욕구 중 하나인 거죠. 이로 인해 그의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고 심하면 병을 얻기도 합니다. 즉, 고집과 자기 과시욕이 지나치면 자신의 영적 평화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마저 망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관용적인 태도 안에서는 너 혹은 우리가 아닌 내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려다 보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그들을 진정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저 자신의 의견과 판단만을 고집할 뿐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죠.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동정심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이란 남의 불행이나 슬픔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괴롭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도움은 되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해버릴 가능성이 크죠.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아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수양의 기회조차 놓치게 되죠. 용서하지 않는 태도의 맨 꼭대기에는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지혜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지면서 밖으로 밀려나죠. 이것은 우주의 정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배려하되 자신의 개성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자기 희생 뒤에는 남들의 인정과 사람에 대한 중독 등 부정적 특성만이 숨어 있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면 상대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라고 인식하든지 자아, 고집,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 비관용, 간섭, 자기희생 등은 자아만 고집하는 행위요. 그야말로 되지도 않는 일에 머리를 싸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은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죠. 즉, 위와 같은 약점들은 참된 자기인식을 가로막는 방해자에 불과한 겁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지와 같은 극단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것을 약으로 여기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기 분석을 할 때에는 자신이 지닌 강점과 재능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강점도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약점을 없애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강점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굳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